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제 뒤에 사진은 2014년 그 당시 세월호 이후에 유민희 아빠가 단식 농성을 한다 하니까 당시 문재인 의원이 동반 단식 열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민희 아빠를 살립시다 하면서 좌파 매체인 한겨레 등이 군부를 뗐고 문재인 씨 뜬금없이 동반 단식해서 깜짝 쇼를 했죠. 이제 그랬던 문재인 씨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오늘 오전에 공개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피살된 그리고 시신이 소각된 해수부 공무원 아들 고2더군요. 딸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8살입니다. 보니까 대통령님, 우리 아빠가 죽임을 당할 때 뭘 하셨는가요? 라는 장문의 손으로 또박또박 쓴 편지를 갖다 썼습니다. 읽어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그 해수부 공무원이 뜬금없이 자신 월북하려다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 보면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첫째, 이른바 문파라고 그러죠. 친문들은 그 고2,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고2, 그 남학생을 갖다가 흔하게 조리돌림하고 조롱하고 결론은 야 자주 놀부겠는데 어쩌라 말이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그 댓글을 또 부지기수로 달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47살 돌아가신 그분 어머니 노모는 치매로 지금 아들이 그와 같은 비참한 일을 당한 것조차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고 또 누이 동생을 갖다 텔레비 못 보게 막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오늘 10월 6일 한 3시 조금만 돼서 청와대의 어떤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드디어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잃은 아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이니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참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2014년에 세월호 이후에 그 당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보면은 실종된 사람들 그 당시 문재인 씨를 비롯한 당시 야당 사람들은 실종자란 표현을 갖다가 쓰면 괜히 화를 냈습니다. 미기원자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2014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그 세월호 갖고 참 계속 그거 재탕 삼탕하고 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을 때 문재인 씨 팽목항 내려가서 뭐 썼습니까?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은 나에게 별이 되었단가? 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대통령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왜? 철저하게 자기들은 이용했고 그 이용에 보면 철저한 도구가 되어주었고 국민들은 그와 같은 부분에 많이 속아주어서 고맙다 그런 건가요? 어쨌든 그토록 유민희 아빠를 살립시다 라고 단식 중인 유민희 아빠를 살립시다 동반 단식 열을 하면서 그 생쇼를 하던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광장에서요. 이번에 그 아들이 처절하게 아빠가 죽임을 당할 때 무엇 하셨는가요? 라면서 그 장문의 편지, 그 구구절절 그 수많은 사연들을 갖다가 써 올렸을 때 그저 의례적으로 아버지 잃은 아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마음이 아프다. 해경이 조사 중이니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이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는 이와 같이 참 하나만한 이야기하는 반면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저런 길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좋은 어드바이스를 갖다가 해줬어요. 뭐냐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47세 그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죠. 이래진 씨도 요즘 어마어마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문바들이 보면은 이래진 씨 너 밀짚 모자 쓰고 뭐 왜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뭐 흔한 얘기로 뭐 잦은 월북자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우리 문프가 어떡하란 말이냐 하는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악플 달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 다 천벌받습니다. 어쨌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 피격 공무원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비어 가족과 연대해라. 원비어 가족과 연대해라.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 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래진 씨가 보면 우리 유엔에 뭐 대북 인권 사무소인가요? 거기에 가니까 면담에서 탄원서도 내고 또 원비어 가족과 연대하겠다 하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조용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대북 인권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원비어 가족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원비어 가족과 연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아마 다리를 놓아주지 않겠는가 하고 뭐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원비어 학생입니다. 원비어 학생이 그저 일종 환상에 빠져서 도대체 평양이라는 데는 어떤 데인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가? 2015년에 평양 관광 갔다가 유경 호텔인가요? 그 유경 호텔이 있는데 포스터 보니까 뭐 혁명 포스터 그거 하나 기념으로 뜯어 갖고 왔다가 반혁명죄로 재판을 받고 17개월 억류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7년 6월에 그야말로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되었죠.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의 의료진들이 검사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전기 고문 당했고 벤치로 두들겨 맞은 흔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문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원비어 아버지 어머니 화났죠. 미국 법원에 소송 걸었습니다. 그래서 미 법원은 지난해 5억 113만 달러 북한은 원비어 가족에게 5억 113만 달러를 배상하라 하고 판결을 내렸고 원비어 가족들은 그 배상 판결을 근거로 해서 미국 해군이 일단 납포해서 미국에 갖다 놓은 그 옛날 그 보면 석탄 나르는 그 불법 화물선 있지 않습니까? 매각하는 부분 등등으로 하나하나 현금화시키고 있습니다. 원비어 가족이 현금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정말 자기 아들을 모진 고문 속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김정은 정권의 야만성과 김정은 정권의 그런 폭력성을 갖다가 만천하에 고발하는 것이고 역사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경 솔직히 저 해경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해군도 좀 못 믿겠습니다. 오늘도 그 아들이 뭐 하셨나요 하니까 군에서 당장 나오는 답변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 월북한 거 맞다. 자진 월북한 거 맞다.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군에서 자진 월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가서 북한 인민군이 그 이 씨에 대한 이름과 인적 사항들 뭐 키 이런 거 다 정확히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진 월북한 것이다. 오히려 아들이 똑똑하게 썼습니다. 그 아들이 쓴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민군이 총뿌리를 갖다 겨누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은 감청 기록과 관측 기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9월 22일 오후 3시 반경부터 시작해서 저녁 피살되던 9시 40분여 6시간 10분 정도 그중에 물론 2시간 정도는 잠깐 우리 이 씨가 필사적으로 탈출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빼더라도 4시간 정도를 갖다 해상에서 신문한 겁니다. 해상에서 신문하고 그 해상에 신문하면 그럼 멍하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해상에서 신문하니까 야 너 누구야? 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너 이름 뭐야? 누굽니다. 너 어디 소속이야? 그래 너 키 얼마야? 혈액형은 뭐고? 다 물어봤겠죠. 그러면 4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흔한 얘기로 4시간 동안 멍하니 바라만 봤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물어봤을 겁니다. 그 감청한 그거 갖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식으로 그것도 오늘 그 아들이 그렇게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유가족 그것도 18세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 너희 애비는 월북했다. 자진 월북자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골 오소리들 문파들이 그 어린 학생들에게 너 자진 월북자 가족이 무슨 헛소리냐 라고
악성 댓글 악플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반기문 씨. 정말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17년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제 완전히 성공리에 10년 맞추고 들어왔죠. 들어와서 의지를 갖고 저 인천공항에서 대권 선언하고 정확히 20일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보면 지금 현재 그 드루킹 같은 인간들, 그 드루킹, 문꿀 오소리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갖다 온갖 악플 다 달고 너무 들들들 볶아서 결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0년 동안 신사의 나라에서 살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그런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런 인간들에게 학을 띠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중도 포기했고 그거 갖다 은근히 즐기면서 댓글은 양념이다. 댓글은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다. 라고 헛소리했던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 상황입니다. 보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문제는 북한이 맨날 오리발 내밀고 자기들이 통전부 명의로 내려보낸 것 그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인정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갖다가 계속 강조하고 유엔에서 이것은 개입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비어 가족과 연대하여 북한에게 경종을 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진실의 이야기, 진상을 고백하게 하고 그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김정은의 육성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그다음에 해당 그 피살 책임자 책임 물어야죠. 근데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에 해수부 이 씨를 갖다가 사살한 총 아마 명령권자는 박정천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합참모장이죠. 거기도 군 작전 개념이니까 그건 결국 군 작전 이른바 군령권을 최종 군령권을 갖고 있는 아마 군 총참모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물론 총참모장은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을 피살해서 김정은이가 좀 재미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정천이가 어제자로 북한군 차수에서 북한군 원수로 이 친구가 보면 상장에서 대장된 게 지난해 4월이고 대장에서 차수된 게 올 5월입니다. 그리고 올 5월에 차수된 지 5개월 만에 원수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로 봐서는 멋진 한 편의 작품 사살하고 불태워서 소각하고 그리고 응답은 엉뚱한 응답 엉뚱하게 시신은 없었고 혈흔만 낭자했고 부인문화 태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남 갈등 벌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군의 한미 군의 정탐 능력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자기는 계몽군주로 김정은이 계몽군주가 됐잖아요. 계몽군주가 되었고 통큰 분이 되었고 그러니 그와 같은 일을 갖다가 집행한 박정천 총참모장을 갖다가 차수해서 원수를 승진시킨 겁니다. 참 억장이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6년 전에 세월호 때는 자기 정치적 목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민희 아빠를 살립시다 하고 생쇼를 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는 그런 생쇼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그래서 하나만 하는 이야기 해경이 여러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지금도 해경과 해군은 이 씨는 자주 놀보겠고 그러니까 가로열고 가로닫고 흔한 얘기로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속 잦은 월북만 강조하고 있는 해경과 해군을 믿으라 말입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